지금부터 해민 스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 다시 보기라는 우리가 붙어있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지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해민 스님이 자필로 이렇게 쓰는 글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자필로 이렇게 또 메모를 해줬고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참 해민 스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삶의 어떤 그 기본적인 마음 씀씀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어떤 나름대로 생각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책에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이런 내용을 방대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휴식의 장, 관계의 장, 미래의 장, 인생의 장, 사랑의 장, 수행의 장, 열정의 장, 종교의 장에서 전부 보면은 8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8강으로. 8강으로 나눠서 이걸 세세하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특별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 사이의 거리감, 쉼표 때문입니다. 말이 아름다운 이유는 말과 말 사이에 적당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쉼 없이 달려온 건 아닌지, 내가 쉼 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때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중에는 마음 공부는 일반 공부와는 정반대로 해야 해요. 일반 공부는 모르는 것을 배워서 지식으로 채워가지만 마음 공부는 반대로 안다는 생각을 쉬고 또 쉬면서 텅 빈 채로 이미 충만한 마음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의 결점이 딱 보이는 건, 그리고 그의 결점이 두고 나를 괴롭히는 건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런 또 통찰력을 나타내는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는 우리가 어떤 점에 노력해야 되겠던가. 우리는 아름다운 외모나 좋은 집, 고급 차, 명품 옷이나 가방을 찾기 위해 많은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하지요. 하지만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정작 자신의 행복의 근간을 이루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나요?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밥은 매끈하게 썰어진 몸뚱이 것보다 맨 끝 자투리가 푸짐하니 맛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완벽하고 매끈하면은 인간미가 덜하고 좀 어딘가 허술한 구석도 있고 솔직한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매력이 있어요.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 하에서는 여기는 완전 속았다. 80년대 말 내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나는 내 생에 가장 큰 실망과 분노를 경험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에서 1, 2등은 아니어도 꽤 잘하는 축에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담임 선생님께 다른 반 친구처럼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는 스트레스가 많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그 말씀을 따라 서울 광복에 위치한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반 배정을 받기 전에 나는 제2 외국어를 독일어로 할 것인지 불어로 할 것인지 또 이과인지 문과인지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아는 형의 조언에 따르면 그 학교는 전통적으로 이과 독일어 반이 성적이 좋았다고 했다. 나는 적성이 이과가 아닌 문과에 가까웠다고 생각했기에 적성도 생각하고 성적도 고려하여 문과 독일어 반을 택했다. 그런데 입학 첫날 신입생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독일어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본인은 독일어보다는 불어가 세상에 더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무리 독일 교사라도 자식들에게만큼은 불어를 가르치겠다고 하시며 45분간 불어 예찬론을 펼치셨다. 사실 윅, 배송, 레오 가락수, 장자크 베넥트와 같은 감독이 만든 프랑스 영화를 아주 좋아했던 나는 또다시 선생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넘어가 불어로 바꾸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걸 주로 이제 다 이게 따라하게 했더니 제일 공부를 잘 못하는 반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구글에서는 새 직원을 채용할 때 소수의 몇 명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뽑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딱 하나만 본다. 나는 틀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다른 사항은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안철수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는 그 회사 직원들이 장기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자주 바뀌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점이 회사의 규모나 급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인생의 장에서는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30대가 된 어느 봄날 내 마음을 바라보다 문득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셋째,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라면 남 눈치 그만 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사십시오. 생각만 너무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또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맙시다. 그럽니다. 이 책 중에서는 제일 좋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을,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것들을 꾸준히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잘생긴 나무는 먼저 베어 목재로 쓰입니다. 진짜 고수는 뛰어난 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생각은 크게 하고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작은 생활의 변화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말을 만들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행동이 되며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은 그게 바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운전 중에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습니다.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브레이크를 자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제목에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오리건주 리더 대학에 입학하여 한 학기 공부하다가 학교를 그만두었다. 미국 교육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리더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은 동부 아이비리그만을 최고로 치는 보통의 한국 사람의 경우 리더 대학을 서부에 위치한 듣도 보도 못한 하찮은 대학으로 치부하기 쉬울 것입니다. 만약 스티브 잡스가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었다면 학벌이 받쳐지지 않아 그의 계획은 분명 난항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두기보다는 그가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인지를 두고 가늠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애플과 같은 회사를 준비하려 해도 그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을 나오지 못했으므로 그 사람의 생각은 분명 별 볼일 없을 거야 라고 여겼을 것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만 하면은 전화번호부 책도 재미가 있어요. 지금 삶에 재미가 없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모른다 여기고 모르면 모를수록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배우는데 가장 큰 장애는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 얘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배우면 되는데 아는 체 하니까 계속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연극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솔직해지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를 믿어주는 것. 사랑하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를 지켜봐 주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닌 내 욕심의 투영입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배려를 합니다. 배려는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할 때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조건 때문에 나중에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편합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사랑은 아이처럼 순수합니다. 사랑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굴 수 있는가. 사랑하면은 누구나 어린아이가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또 이렇게 이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멈추면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사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보이지 않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한 번 더 정리한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